예,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네, 이제 뭐 기말고사, 아니, 중간고사 올 때도 다가오고 하니 좀 집중해서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레포트 보니까 슬슬 이제 부하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집중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레포트 내는 거 제가 제가 6분을 찍어놨는데요. 좀 불만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음, 그, 뭐, 굉장히 성의 없이 제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낸 거를 그대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올리신 분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한 장에다가 적분씩 내신 분도 있고, 예, 그따위리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성인이죠? 성인이잖아, 그지? 술집 가서 술 먹을 때만 성인 타령하지 말고, 이제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좀 좋은 소리 안 나오게 좀 하자. 6명 내가 찍었어. 저 다시 제출하라고 내가 저 피드백 보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시 다 내보내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대충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절 안 봐가지고 제가 좀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성격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사회 나가셔 배우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편법 쓰고 이러는 거 제가 안 보고 있는 거 아니니까 다 하나하나씩 열어보고 있고, 잘하시는 분 좀 더 격려해가지고 올려보내고 있고, 좀 못 따라오시는 분들 이것 좀 찾아봐가지고 해주세요라고 피드백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잘해라 6명 찍히지 말고 괜히.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 수동소자 했던 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뒤에, 여기 앞에 제가 설명 끝나고 나면은 뒤에 그 저항의 직병렬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던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직렬, 병렬 이제 이해는 하셨을 학생들이 많은데, 예, 그거를 이제 수식적으로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그 증명식 같은 게 나오니까, 증명식을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결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있는데, 연습 문제 전체 전부 다 이제 제출을 해서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따로 올렸는데, 시험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유기기전력 또는 유기전압이라고 얘기했죠? 유기기전력, 유기전압. 그 레포트 내신 분 중에 제가 느낌상 봐서 따로 언급은 안 해드렸는데, 인터넷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 뒤져가지고 이제 따서 그대로 쓰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성의를 봐가지고 그냥 제가 지금 무난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2학기 넘어가기 전에 중간고사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렇게 넘어가는데, 한참 노실 때라 지금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책에서 제가 예제를 풀어드린 거 하고 또 중간중간 나오는 연습 문제들하고 이런 것들 그대로 내요. 그대로 내가지고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다 외워서 하시게 되면, 근데 기말고사 가게 되면 좀 달라지죠. 그때는 거의 이 네 문제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못 따라오면 그때 절대로 따라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를 계속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쉽게 쉽게 가자고요. 중간고사 때까지는. 전압하고 전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정리해서 달라 그런 게, 전압하고 전류, 저항, 뭐 새로 배운 거라고 얘기하면은 능동소자, 수동소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 않은 것들이라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 이런 것 좀 할 거고, 임피던스 이런 것들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게 쓰신 분들이 있어요. R하고 L하고 C는 임피던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설명을 제가 자꾸 드리고 있는데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기기전력 배우셨죠? 유기전력 배우셨고, 좌속 세교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식, 미분식 요거. 그리고 E는 LDT분의 DI의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인덕터라고 얘기를 하고, 어,
고유 저항에 의한 내부 저항을 포함하고 있다. 요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있는 강의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커패시턴스는 보시는 것처럼 판, 전기가 잘 통하는 양쪽 판에다가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하고 전하가 모인다는 얘기고, 유전체 사이에 이렇게 유전체를 두고, 회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호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져 있잖아요. 두 개가 떨어져 있어서 이쪽으로는 계속 전자가 모이는 거고, 이쪽으로는 계속 양전하가 모여서 밖에서 보면은 마치 전자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회로 소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커패시턴스는 이렇게 나타내고, Q는 CV란 식이 요거죠. 예, Q는 CV란 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뒤에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쵸. 단위, 헨리, 페러드, 이런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Q는 CV란 식에서 우리가 전압식을 알게 되면은 전류를 구할 수 있고, 적분을 해서 전류식을 알게 되면 전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적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네, 이실직고를 하신 분도 계시고 훌륭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열심히 뒤져가지고 스스로 푸신 분들도 있어요. 장문의 편지를 보내신 분도 있고, 요 정도 수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려운 거는 제가 요구를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한 절반 이상이 이 미적분 이해를 정확히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제가 가르칠 과목도 아니고 아마 전자기하학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예, 전자기하학 잘 하시고, 예, 그래서 요거 정도만 알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요거 그냥 기본식이에요. 기본식이니까. 그리고 개념은 제가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커패시턴스라고 하는 커패시터라는 게 있어요.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콘덴서는 이제 소자로서의 이제 물질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쓰지는 않고, 커패시터라는 말을 많이 써요. 제 과목에서는. 그쵸. 그래서 순수한 커패시터의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절연체가 있고, 여기 양쪽에다가 철판을 이렇게 놔가지고 전압을 거는 형태인데, 그럼 전류가 흐른다라는 게 개념이나, 실제로 유전체도 얘가 이 사이의 저항의 R값이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큰 R값을 가지고 있으나, 무한대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느린 속도로 전자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도체판 사이에 도전로가 형성이 된다는 거는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로 된 거는 이거하고 병렬로 됐다는 얘기예요. 매우 큰 누설 저항, 매우 큰 저항이 요 가운데 있는 것처럼 회로를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리키지 레지스턴스라고 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리키지 커런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서히 병렬 저항을 통해서 서서히 매우 느린 속도로 방전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순수한 인덕턴스의 경우도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저장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L하고 C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는 R만 있어요. 어떠한 형태로? I 스퀘어 R이라는 형태로. 저항이 있는 경우는 만지면은 뜨겁거나 빛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형태고, L과 C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커패시턴스 예를 들면서 전지가 저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교재 없는데 저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쵸.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죠.
R은 로우 요거죠. S분의 L. 문제를 볼게요. 배전선이 있대요. 그냥 전선이에요. 배전선은 전기는 송전하고 배전이 있어요. 송전하고 배전. 송전은 발전소에서 나와가지고 고전압의 전기를 이제 여러분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위쪽에 철탑이 있고 선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154 kV 굉장히 높은 전압이죠. 345 kV 무지하게 높은 전압이죠. 862 kV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전압이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게 되다가 이거 송전계통이라고 그래요. 송전계통이 우리 집으로 오기 전에 전압이 점점 낮아지죠. 154, 345 이게 뭐 얼마로 낮아지죠? 뭐 229, 22.9kV가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전봇대 위에 있던 변압기를 주상변압기라고 그러는데 그쪽 전봇대 위쪽으로 다니는 게 229이거나 아니면 길거리에 가다가 무슨 박스 같은 거에 한전 마크 붙어 있는 거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차단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개폐기가 될 수 있고 차단기도 될 수 있는데 거기에 22.9kV의 전압이 흐르고 이거를 낮추고 낮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220V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통을 배전 라인이라 그래요. 이쪽을 송전 라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한전에도 보면은 배전 파트가 있고 송전 파트가 있어요. 배전선이라는 거는 이 배전 계통에서 쓰는 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선이 있다. 선이 있는데 그 전류를 평상시에 흐르는 거의 3배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선로의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가 변하지 않는데요.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전류를 3배로 했는데 선로 저항에 의한 전압 강하가 변하지 않으려면 전선의 지름은 몇 배로 해야 되는가? 전선의 지름과 전류와의 관계를 묻는 문제죠. 예, 그래서 V는 IR이라는 식에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3배가 돼도 전압 강하가 같으려면 그러니까 전압 강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V가 DV죠. DV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전압 강하가 같으려면은 선로 저항은 3분의 1이 돼야 되죠. V는 IR에서 전류가 3배가 됐는데 R은 변하지 않으니까 전압 강하가 같으려면 얘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지는 3분의 1만큼 낮아지면은 전압이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선로 저항이 3분의 1이 되려고 하면 R은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항은 전선 지름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S라는 거는 단면적이니까 도체의 단면적인데 중심으로부터 보게 되면 파이 R 제곱이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니까 반지름과의 관계는 단면적과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으나 이 R과의 관계는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쵸?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전류가 3배가 돼도 전압 강화를 유지를 하게 되려면은 루트 3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름은 루트 3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입니다. 문제 내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잘 이해하셨길 바래요. 어떤 코일이 있어요. 코일이 있다는 건 L이 있다는 얘기죠. 전류가 0.01초 사이에 일정하게 50A에서 10A로 변화할 때 20V의 기전력을 발생을 했대요. 그쵸? dt분의 di라 그랬잖아요. dt분의 di인데 dt는 여기 0.01 세컨드라고 주어졌죠. 자, di는 50A에서 10A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50 빼기 10을 해주거나 10 빼기 5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i인데 이게 문제가 구하는 게 자기 인덕턴스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1은 L dt분의 di에서 L을 구하는 문제죠.
L을 구하는 문제니까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자, 기전력 주어졌어요. 20V라고. 그리고 DT분의 DI가 다 주어졌죠. 그래서 이 위치가 바뀌니까 DT가 0.01이고 DI가 50-10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5mH가 된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된다는 뜻이죠.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식만 알고 있으면 제가 특성을 먼저 알려드리고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렸으면 그 다음에 식을 외우셔야 돼요. 식을 외우셔야 되니까 잘 외워주시기 바래요. 이번엔 C예요. 100 마이크로페럿인 콘덴서가 있어요. 콘덴서의 용량이 100 마이크로페럿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양단의 전압을 30V per ms의 비율로 변화시킬 때 콘덴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I라는 거는 CdT분의 dV잖아요. 그 미분식 기억나시죠? I라는 거는 CdT분의 dV예요. 그래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냥 I를 구하시면 돼요. C 주어졌죠? DT 주어졌죠? dV 주어졌어요. 그죠? C가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C. 맞나요? 그죠? 그리고 30V per ms로 변했대요. 요게 요렇게 변하는데 30이잖아요. 30 볼트 퍼 세크라고 하면은 그대로 그냥 여기다 30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 분모의 단위가 미리세컨드잖아요. 그래서 분모에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바꿔주게 되면 30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려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 세크예요. 분모가. 그래서 얘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 된 거죠. 야, 못 썼다. 다시 써볼게요.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볼트 퍼 세컨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단위는 볼트 퍼 세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단위계에서 이 미리가 들어가거나 마이크로가 들어가거나 뭐 분자에도 마찬가지로 뭐 키로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단위계를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저거를 계산기로 두들기게 되면은 3A가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중간고사는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공지사항에 목요일날 3시 30분서부터 B반, C반, D반, H반 계속 연속해서 볼 건데 공지사항에 나온 대로 한 교실에 50명 이상 들어가지 말고 간격을 1.5m를 유지를 하라고 공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큰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강의실이 좁아가지고 1.5m를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큰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시험을 봐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예, 혹시 문제가 되는 학생이 있으면 빨리 알려주시고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예, 이렇게 시험을 볼 거고 시험 입실할 때, 퇴실할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중간고사 관련해 가지고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예, 저항의 접속이에요. 저항의 접속은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되게 쉬운 거죠. 그죠? 자,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직렬 접속. R의 직렬 접속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R값 구할 수 있죠? R은 토탈 R은 보통 그냥 R0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 R1 더하기 R2 더하기 점점점 Rn까지 총 값을 더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토탈 저항이라 그래요.
토탈 저항 혹은 전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항이 접속이 돼 있는데 몇 개인지 몰라요. R이 값도 틀려요. R1, R2, R3가 있고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Rn까지 있는데 이때 이 양단의 전압 V를 인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전압이라 그래요. 전전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전전압이라고 제가 전전압, 전전류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회로에 들어가는 토탈 전류나 저항을 얘기를 해요. 저항을 얘기를 해요. 자, 전압 분배의 법칙에 의해서 R의 비율만큼 R 안에는 V1이라는 전압이 인가가 될 거잖아요. 그죠? R2에는 V2만큼의 전압이 인가가 될 거고 점점점점 Rn에는 Vn의 전압이 인가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회로의 특징은 폐회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회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이 플러스라고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로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전자들이 쪽쪽쪽쪽 와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전류가 빠져나갈 수 없는 일등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n번째 흐르는 전류나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죠? 이해하시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I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I가 똑같으니까 얘 하나만 놓게 되면 요 R1하고 V1 하나만 놓고 볼게요. 그러면은 V는 IR이니까 V1이라는 거는 I1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R1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V2라는 놈은 I라는 놈에다가 R2를 곱하면 되죠. 점점점 해가지고 VN이라는 놈은 I에다가 RN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I는 첨자가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Rn에 흐르는 전류는 다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얘를 다 썸을 해주면 전저항 V라는 놈은 V1 더하기 V2 더하기 점점점점 VN이라는 놈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점점점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 전전압 V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한 얘기를 푸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밑에처럼 R1 더하기 R2 더하기 RN을 직렬 접속한 다음에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양단의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전전압이죠. 전류 I가 흘렀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전전류가 되겠죠. 전전류가 각 저항 양단의 전압 V1, V2, 점점점점 Vn은 오음의 법칙에 따라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V1은 I의 R1, V2는 I의 R2, Vn은 I의 Rn만큼의 전압이 흐를 거예요. 전압이 걸릴 거예요. 전압은 흐르진 않죠? 전압이 걸릴 거예요. 이들의 합이 전전압 V가 되니까 전압 V라는 거는 V1 더하기 V2 점점점점 Vn을 다 더해줘야 되니까 제가 이전압 해야되니까 요거 공통적으로 I가 들어있죠. I를 빼서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요 저항값을 그냥 R이라고 하게 되면 전저항 R이라고 하게 되면은 IR이라고 표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V는 IR이에요. 맞지요? V는 IR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R을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렬 접속의 합성 저항.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I도 구할 수 있어요. 토탈 R을 알잖아요. 그죠? 토탈 R을 알고 토탈 V를 아니까 I는
R분의 V 해가지고 I도 알 수 있죠. 그죠? 두 개의 저항 R1, R2가 직렬로 접속된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있는 경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R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그 개념만 알기 위해서 R이 두 개 있는 경우 R1과 R2가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전저항 R이라는 거는 R1 더하기 R2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전저항 R을 구할 수 있죠. 저항 R1 더하기 R2의 단자전압 V1, V2와 전전압 V 사이의 관계는 분압법칙이라 그래요. 왜냐면은 전압이 여기에 이만큼 걸리는데 저항의 비율에 따라서 V1하고 V2가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분류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요. 분압법칙, 볼테이지 디바이딩이라 그래요. 그래서 분압법칙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V1이라는 놈은 I의 R1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거는 I라는 놈은 토탈 저항 R분의 V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R이라는 놈은 R1 더하기 R2잖아요. 그쵸? R1 더하기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보게 되면 R1 더하기 R2분의 R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여기 전압을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는 거죠. 자, V2를 봅시다. V2라는 놈 마찬가지로 I의 R2라고 나타낼 수 있고 I가 R분의 V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요 텀만 빼가지고 저항의 텀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서 키는 뭐냐면 분압 법칙은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분압은 저항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나한테 걸리는 전압이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V1에 걸리는 전압은 전전압에다가 전체 저항에다가 나의 저항 값을 취하는 거예요. V2도 마찬가지로 여기 전저항에다가 비율이죠. 전체 저항분의 내 저항의 비율만큼의 전압이 취해진다는 거예요. V1하고 V2는. 아시겠죠? 잘 보세요. 자, 내전압을 취하는 거예요. 저항 두 개 있다 그러면은 이 V1이라는 놈은 전체 저항, 얘하고 얘 더한 전체 저항과 R1의 비율만큼, 내 저항의 비율만큼 전압을 많이 갖고 온다는 얘기죠. R2도 마찬가지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병렬 접속이 좀 힘들어요. 앞에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요거 하는 게 조금 힘들어져요. 병렬 접속 잠깐 볼게요. 병렬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야. 얘는 마찬가지로 저항 R1, R2, 점점점점 저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Rn까지 있단 말이에요. 개수가 n개까지가 병렬로 연결돼 있으면 여기 이 사이에다가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회로가 구성이 됐으니까 얼마인지 모르지만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그쵸? 자, 대전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회로가 구성이 돼 있고 회로가 여기 서킷이 있단 말이에요. 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이 양단에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무조건 전류가 흘러요. 흐르겠죠? 예, 그래서 그때 흘러가던 전류를 전전류라고 합시다. 전전류라고 해요. 이거는 직렬하고 다르게 전류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3개가 있어요. 그죠?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가는지 모르겠으나 자, 물리적인 특성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R 안에 I1만큼 들어가고 R2에 I2만큼 들어가고 Rn에 IN만큼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저항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적게 흘러요. R1, R2, Rn의 값이 서로 다를 건데 이 중에서 저항 값이 가장 작은 쪽으로 전류가 가장 많이 흐를 거예요. 그죠? 그 특징을 먼저 알아두고 첫 번째 특징은 전류가 들어가서 저항의 개수만큼 길이 생기죠. 패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단 이때는 전압이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R3에 걸리는 전압이 모두 같아요. 아까 직렬에서는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같았죠. R1이나 R2나 흐르는 전류가 같았잖아요. 지금은 전압이 같아요. 상태가 바뀌었죠. 전류는 똑같죠. R1에 흐르는 거나 R2에 흐르는 거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R1, R2, RL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달라요. 그래서 전압하고 전류가 인가되는 형태가 바뀐다. 특성을 알아두고요. 아래 병렬 접속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양단의 공통 단자에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V를 인가를 했죠.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의 개수만큼 저항에 가지는 패스의 개수만큼 이렇게 I1, I2, IN의 관계가 생기는 거죠. 자, 오음의 법칙에 따라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죠. 근데 여기는 지금 V가 같잖아요. 그래서 첨자를 써줄 필요 없이 I1 이쪽에 흐르는 전류는 R1분의 V죠. 얘만 띄어서 한번 볼까요? 얘만 띄어서 한번 보면 여기에 R1이라는 놈이 있고 여기 I1이 흘러 들어가게 되고 요 양단에 지금 V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V는 IR이라는 식을 사용을 하는데 I는 R분의 V니까 I1은 R1분의 V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째 거는 I2는 R2분의 V. 그쵸? V에 첨자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IN번째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RN에 흐르는 걸려있는 전압만큼의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N은 RN분의 V라고 나타내 줄 수 있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전전류 I를 구해보면 I는 I1 더하기 I2 더하기 점점점점 IN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직렬이랑 했던 거랑 다른 점은 직렬에서는 전압을 구했고, 그쵸? 여기서는 전류가 나눠지기 때문에 전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I는 R분의 V니까, 그쵸? R1분의 1 V, R2분의 1 V, Rn분의 1 V니까 전전압으로 묶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R이라고 하게 되면 R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I는 R분의 V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게 R분의 1이라고 표시는 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죠. 토탈 저항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더하기 R3분의 1을 R로 표현을 하려면 이거를 역수를 취해줘야 되니까, 그죠? 한번 역수를 취해줘야 이게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어려우시면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식을 다 풀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있으시면 풀어보고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할 때 I는 R분의 V가 나타난다 라고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너무 짧네. 저항 두 개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 있는 경우만 볼 거예요. R1, R2 이렇게 해서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 전류 I가 흐르잖아요. 이쪽으로 I1이 흘러 들어가고 이쪽으로 I2가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아까 전저항 R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그랬죠? 왜냐면 R분의 1이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R이라는 거는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식이 R1 더하기 R1 R2 분의 R1 더하기 R2 분의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를 분자로 가져가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죠. R1 더하기 R2 분의 R1 R2라는 식이 나와요. R이라는 거는. 그죠? 지금은 두 개만 있는 경우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 개 되면은 통분하는 것부터 애를 먹겠죠. 그래서 두 개인 경우만 볼 거예요. 두 개인 경우에는 저항 R1, R2에 흐르는 전류를 I1, I라고 합시다. I1, I2라고 하게 되면 이것과 전전류 I 사이의 관계를 분류법칙이라고 해요. 아까 전압에서는 분압법칙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웠잖아요. 분압법칙은 전압이 저항값에 의해서 나눠진다는 얘기고, 분류법칙은 이거 션트라고 하거든요. 션팅이라고 하게 되는데 커런트 디바이딩이 되는 거죠. 전류가 패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I1으로 흐르는 거, I2로 흐르는 게 저항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법칙을 보는 거예요. I1이라는 거는 R1분의 V라 그랬죠. I는 R분의 V니까 요 위쪽에 요 위쪽 회로만 놓고 보게 되면 I1이라는 거는 R1분의 V라는 걸 알 수 있고, V는 IR이니까 그대로 V는 IR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전전압이에요. 전전압과 전저항, 전전류에 대한 관계니까. 그쵸? 여기서 아까 우리가 R을 구했죠? R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결과식이 이렇게 나와요. R1 더하기 R2분의 I. 여기다 R 대신에 요걸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은 R1, R2에서 R1이 없어지기 때문에 R2만 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식의 특징을 보게 되면 I1이라는 거는 전저항을 분모로 해서 전저항분의 저항의 비율인데, 아까 전압에서는 전저항분의 R1V였잖아요. 그죠? 이번에 R2예요. R2예요. 자, V는 IR이잖아요. 아예 아니라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저항이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전압하고 저항 R은 비례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R1 더하기 R2분의 R1V라 그랬어요. R1이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V1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로 저항하고 전류가 반비례 관계에 있잖아요. 전압이 일정하다고 하게 되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저항이 커지게 되면 전류가 작아져야 되잖아요. 그 비율만큼. 그죠? 그래서 I하고 R1이 아닌 남의 거, 그 상대방에 있는 거죠. 이 R2. R2의 저항 B만큼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르게 설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저항 R1이 있고 R2가 있게 되는데, 이때 I1 흐르고 I2가 흐르게 된다 그러면 저항이 만약에 R1이 R2보다 크다고 하게 되면, 그죠?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게 흐를 거 아니에요. 인류는 적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R2 쪽으로 많이 흐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류는 이런 식으로 I2가 커진단 말이에요.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류의 크기는 크기는 이 저항하고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죠.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류에서 남의 거의 저항을 타는 거예요. 전압하고 전류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전압식하고 전류식하고. I2는 보게 되면 V2분의 V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얘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R을 또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R2가 없어지게 되니까 R1에다가 전전류 I를 곱하게 되면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아까 전압식, 제가 그 분압법칙 설명할 때 알려드린 식하고 분류법칙 할 때 알려드린 거 두 개는 저항 두 개만 달려있는 식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미없이 회로만 계속하니까 재미없죠. 전 저보다 더 재미없는 전자기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살고 있는데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요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몸값이 아주 천정을 뚫고 있어요. 뭐 네이버 이런데 나 게임 개발 업체 NC소프트 막 이런 데서 돈을 굉장히 연봉을 많이 주고 뽑아가나 봐요. 네, 이 상태가 한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경향을 보면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하나 정도 하고 물론 그쪽에서 경력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경력직도 딸리니까 뽑아가지고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굳이 경력직이 아니더라도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예, 그쵸. 반도체도 이제 빅사이클에 들어갔으니까 그쪽에서도 사람 모자가지고 계속 뽑고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좀 큰 물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라는 첫 번째. 그리고 부전공을 꼭 했으면 좋겠다. 심리학이 됐던 경제가 됐던 우리 경제 공부 많이 못 받고 자랐잖아요. 제가 그 경제 돌아가는 거를 보려고 그쵸.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내 돈을 박아야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도 좀 사놓고 미국 주식도 좀 사놓고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좀 사놓고 그러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돌아가나. 그래서 뭐 채권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많이 못 배우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저 공대와 관련 없는 그런 인문사회과학이나 아니면은 뭐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부전공이 심리학과인데 물론 학점은 못 땄으나 심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회계, 경제 이런 쪽으로 하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진로가 그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접근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커리큘럼에도 있고. 근데 그쵸. 요즘 대세가 어 그쵸. DNA라고 하나요? DNA라 그래서 어, 그 생물에서 얘기하는 DNA가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 세 가지를 DNA라고 하는데 이거를 다 갖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특성화돼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졸업하기 전에 공부한다 그러면 저는 여러 가지 길을 제시를 할 건데 제시를 여러분들한테 간간히 할 건데 인공지능 괜찮아요. 인공지능이 앞으로 이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인공지능하고 이제 같이 갖고 있으면 좋은데 요거를 같이 갖고 있는 방법이 파이썬, 파이썬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 언어예요. 집에서 혼자 해도 돼.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C++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이런 거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파이썬도 배워놨고 그리고 구글에서 오픈한 거 있죠? 텐서플로우라고. 파이썬에서 텐서플로우라는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그 텐서플로우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알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엔진이에요. 이걸 오픈해 버렸어요. 구글에서. 그래서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하고 붙을 때 뒤에 서버가 뭐 수천 대가 있었나? 뭐 그랬대요. 이세돌 한 명 있고. 그 다음 해에 그 커젠가요? 그 사람하고 붙을 때는 서버 하나로 온 거예요, 이제. 그만큼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서버 한 대가 커지하고 붙었는데
허재도 만방 깨졌죠. 만방 깨졌죠. 그게 요즘은 그래픽 하나로 쓸 수 있는 그 GPU, 구글에서 얘기한 TPU라고 있는데 요거 하나로 커버할 수 있게끔 나왔어요. 일반 PC에서 그래픽 카드만 좋으면 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파이썬하고 텐서플로우를 여러분들이 미리 배워 놓으면 이거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현재 스코어. 현재 스코어. 우리가 물리적으로 TPU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연산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든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해요. 왜? 돈이 없어서. 미국이나 중국에서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거를 해놓고 어디 회사 들어가서 경력을 한 3에서 5년 정도 쌓게 되면 이민도 쉬워요.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줘요. 채점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업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여기다가 하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거 세 개 묶으면은 여러분 혼자 사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민 가가지고 뭐 구글이나 꿈은 크게 가집시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경력을 더 쌓아가지고 뭐 수조 원대 하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M&A를 당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좋잖아요. 월급 받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과목도 좋고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도 좋은데 그 미래 설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있지, 뭐 전기기관,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그래가지고 애매하게 지금 뭐, 3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업혁명이 있을 때마다 있었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일자리가 확 줄어요. 일자리가 확 줄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일자리가 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나마 공대는 난 거예요. 난 건데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여러분들이 무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게 가지면 좋냐?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옆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특화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서 관심이 있으면 이런 쪽도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제 8번을 풀어보죠. 풀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고 어, 밑에 같은 회로가 있대요. 120V, 30V가 인가되고 A오hm, B오음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에서 E30과 E15 E30이라는 거는 여기 원래 30이 있었는데 EA라고 합시다. EA와 E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세요. EA와 EB. 자, 이런 데서 강의를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차이가 나죠. EA와 EB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값은 매번 하듯이 학번 끝 둘째 자리가 A이고 학번 끝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자리가 B예요. A나 B가 0인 경우는 50을 집어넣고 푸시면 돼요. 푸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얘하고 극성이 서로 반대죠? 예, 극성 처리해 주는 것만 주심해서 푸시면 되니까 레포트를 제출해 주세요. 예, 예제 9번을 볼까요? 25옴과 35옴의 병렬 회로가 있어요. 병렬 회로인데 저항 두개가 20과 30의 저항이 병렬 연결되어 있대요. 25옴에 흐르는 전류가 6A라면 전전류는 얼마인가요? 라고 그랬죠. 아까 요런 식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분류법칙. 분류법칙에서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 빼고 나머지를 다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요런 식이 나오죠? 그죠? 다 주어졌죠? R1 주어졌고, R2 주어졌고, R2 주어졌고, I1 구해졌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10A가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그림 아래 1의 11과 같은 회로에서 AB 단자에 200V를 인가를 했대요. 200V를 인가를 하게 됐을 때 저항 2옴에 흐르는 전류 I1은 얼마인가요? 분류 법칙이죠. I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I1하고 I2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거는 분류 법칙에서는 남의 거 총 전류분의 총 저항분의 남의 저항 제가 말씀드렸죠.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I1은 식이 하나로 함축돼 있어가지고, 자, I1이라는 거는 R1 더하기 R2분의, 남의 거라 그랬죠? R2의 I가 되는데, 우리 I를 모르잖아요, 지금. R1 더하기 R2분의 R2는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저항에 대한 분류식이고, 요 I는 R분의 V잖아요. 전저항 R분의 전전압 V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R이에요. 여기 가다 보면 2.8하고 2옴과 3옴이 병렬 연결돼 있는 거랑 2.85옴이 직렬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옴하고 3옴하고 병렬 연결돼 있는 게 요거죠. 그죠? 잘 보세요. 2옴하고 3옴하고 병렬 연결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죠. 거기다가 2.8이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그대로 더하면 되죠. 그래서 R을 구했어요. I는 R분의 V니까 V가 지금 200V라고 문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요 I 다시 써볼게요. I1은 R1 더하기 R2분의 R2의 전전류 I를 곱하는데 이 I라는 놈이 R분의 V니까 R이라는 놈이 요 저항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2옴, 3옴이 병렬 연결돼 있고 걔하고 2.8이 직렬 연결돼 있으니까 2옴, 3옴 더해가지고 나온 저항값에다가 2.8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2.8에다가 병렬 연결, 2모음, 3모음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를 더해줬어요. 그리고 V라는 놈이 200으로 주어졌으니까 200이라는 걸 그대로 써줬죠. 그러니까 이 텀이 전전류 I가 되는 거죠. 그죠? I분의 R, I 곱하기 2 더하기 3분의 남의 거.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전류니까 남의 거를 취해주게 되면은 요거는 계산기에서 두드리게 되면은 30A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헷갈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올 때 아까 공지는 따로 했는데 계산기, 시간 엄수 계산기를 꼭 지참하세요. 다음 주에 제가 소수점 처리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에 맞춰가지고 중간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